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비상교과서의 노새 두 마리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새 두 마리의 경우 작품 내용이 워낙에 길어서 이제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부분, 발단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가파른 골목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가파른 골목은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이 가파른 골목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3개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자, 지금 마차라는 건 나오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차라는 건. 그래서 이 마차가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작품이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1970년대인 것을 알 수 있는 소재에 대한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체크해두면서 정리를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새입니다. 노새. 소설의 중심 소재가 되겠죠. 이 노새가 작품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좀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 하면서 연탄이라는 소재가 나옵니다. 이 연탄이 바로 아버지의 직업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아버지는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탄도 사실 요즘에는 많이 쓰이지는 않죠. 이제 뭐 안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연탄 역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 노새가 끄는 마차를 이용해서 연탄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자, 이 우리 동네는 변두리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이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그 집 역시 그렇고요. 자, 그랬는데 2, 3년 전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자, 이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형식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주택이라서 이제 197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는 사회적인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주택이 들어선 동네를 우리 이제 새 동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구동네와 새 동네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 동네의 경우에는 이제 구동네와 나뉘어져서 이제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이 골목 하나를 경계로 그물 긋듯 나뉘어져서 돌아보면 지저분한 헌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먼 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부락으로만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네가 나뉘어져서 그 동네의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가난한 동네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티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네가 변했을 때 아버지가 이걸 왜 좋아했느냐? 이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은 연탄을 한 번에 많이 사지를 못해요. 가난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새 동네 사람들은 다들 부유했기 때문에 이제 연탄을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는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연탄을 많이 주문을 안 하니까 먼 동네까지 2, 3km까지 떨어진 먼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새 동네가 생기고서부터는 그렇게 먼 동네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새 동네와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이 빈부격차가 나타나는데 그 빈부격차로 인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귀여워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구동네 사람들은요, 이 노새가 익숙하니까 노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되게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말하면서 막 노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쁜 말도 하고요. 그런데 새 동네 사람들은 이제 노새가 낯설다 보니까 아이 귀여워, 아주 이쁘게 생겼네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노새에 대한 그 새 동네 사람들과 구 동네 사람들의 차이, 이 태도 차이에 대한 것도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자, 노새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제 배경 설명이 나오네요. 원래 아버지가 말을 부렸대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노새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족들은 노새가 무슨 힘을 쓰느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 노새를 가지고서 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새를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한 이 나가 노새를 되게 열심히 돌보면서 노새와 이제 좀 이런 정서적인 교류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배경들이 쭉 설명이 되다가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저께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회상하는 거 뭐라고 하죠? 바로 이제 과거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역순행적 구성에 대한 문제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새가 갑자기 어저께 달아났대요. 어떻게 달아났느냐? 이 가파른 골목길 있죠, 여러분. 작품 초반에 나왔던 그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다가 뭔가 이제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 없어서 막 힘을 끙끙 쓰다가 결국에는 노새가 넘어지게 된 겁니다. 훌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도 넘어지고 노새도 내박쳐줬어요. 자, 그러더니 노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냅다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노새는요, 지금 이 집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아버지가 연탄을 배달하는 것으로 지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연탄을 배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이 노새가. 그래서 노새는 집안의 이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인데 그 노새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걸 쫓아가야 하는데 쫓아갈 수조차 없이 애가 빠르게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뒤쫓아 보죠. 막 앞에서 막 사람들의 비명 지르는 소리를 보니까 이제 노새가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잡질 못했어요.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다. 노새를 우리가 찾질 못했어요. 자, 아버지가 엄청나게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아버지가 안쓰럽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노새를 찾으러 가는데 이 노새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막 도시에 도착을 해요. 도시 사람들이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가족의 불행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남의 일에 무관심한 그 방관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도시인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막 이제 점점 저녁이 돼요. 그래서 막 자동차의 모습도 막 노새로 보일 정도로 열심히 노새를 찾고 있지만 결국에는 노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 밤 10시도 넘어서 노새를 찾는 걸 그만두고 돌아왔지만 아버지 역시 노새를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아버지가 노새를 끄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왜 노새를 끌게 되었느냐. 자, 이제는 자동차가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아버지는 적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마부일을 해야지 자동차만 많으면 뭐하냐 하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노새를 끌겠다, 말을 끌겠다라고 하는 이 마부일에 대한 자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자존심과 오기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이 꿈에서요, 노새가 이제 막 큰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도망을 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새의 이동 경로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요 내용 좀 볼게요. 곱비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까 노새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힘들고 고된 노동,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랬던 노새가 사실 뭘 원하고 있었던 거냐? 당연하지만 자유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삐가 풀린 바로 그 순간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새가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노새가 이렇게 꿈속에서 계속해서 막 시장을 거쳐 뭐 어디를 거쳐 이렇게 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 꿈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 날에 이제 아버지랑 또 계속 좀 찾으러 다녀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도중에 동물원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원에 들어가서 또 막 이제 제대로 보지 않고 계속 막 노새를 찾아 헤매는데요. 거기서 이제 얼룩말을 발견을 해요. 얼룩말을 보고 이제 우리가 노새를 떠올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노새, 얼룩말 두 마리를 보고 나가 뭘 떠올리느냐? 아버지의 얼굴이 말이나 노새와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나가 아버지와 노새를 동일시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점에서 그러하느냐? 여러분 노새도 그렇고요, 아버지도 그렇고요, 모두가 동등하게 시대에 뒤처진 존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막 차들이 나타나거든요. 자동차가 있는데 그런 시대에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끌려고 해요. 노새를 끌려고 한단 말이죠. 시대에 뒤처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된 노동을 해야만 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노새의 모습이 닮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랑 내가 이제 대포집에 가는데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노새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노새가 지금까지 우리 집을 위해서 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새 역할을 하겠다. 도망간 노새의 역할을 해서 내가 가정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고 하는 말. 정말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해 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 절망을 극복하고 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졌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무참히 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새가 도망을 가면서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이 되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타인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불행이 닥쳤어요.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가 이거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고 절망을 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나아갑니다. 자,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자, 드디어 이제 노새 두 마리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마리의 노새. 누가 노새냐? 아버지가 노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노새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또 한 마리의 노새. 그래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노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인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한 시대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이 급속한 산업화 사회에서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말 나오고 있고요.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라고 했던 이 말. 산업화 시대, 이제 변화해가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비꼬고 있는 이 말도 이제 막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또 한 마리의 노새,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 계층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의 의미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한번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1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현재 마부로서의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 마부인 것도 맞고 자부심도 있었던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노새가 도망가 버려서 이 마부로서 살려는 의지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지금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는 어떤 점에서도 적절한지 여러분 꼭 정확하게 체크해 두시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